목요 정치 토크 시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제 채 10달도 남지 않았는데요. 4년 전 충청권에서 참패한 민주당이 단체장 자리를 탈환할 수 있을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수성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은 내년 지방선거판을 흔들 변수와 출마 후보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재대 최우택 교수, 단국대 이희성 교수 두 분 나와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9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여당이 유리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반면 정부 여당을 향해서 견제 심리가 좀 작동할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자, 현 시점에서 충청 지역 민심 어느 쪽에 좀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최 교수님부터. 예, 말씀하신 대로 통상적으로는 이제 1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는 집권 여당이 유리한 것으로 우리가 그동안 이제 통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충청 지역이라고 하는 데는 오묘해서 네. 선거 3일 전까지도 사실은 그 판세를 알 수는 없잖아요. 속내를 모른다. 예, 속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충청민들은 아마 그때 선거를 대비해서 하나씩 카운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느 후보가 또 어느 정당이 우리에게 유리한 지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호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카운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각 당에서는 아무래도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이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사활을 건 그런 어떤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 말씀대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충청권의 전 내석이 이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내석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현재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민주당의 전체적인 지금 구도가 상당히 유리한 구도다, 이런 것들을 좀 내부에서 또 판단을 하고 있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후보군들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단 말이죠. 후보군이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교통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교통 정리 여부, 잡음이 없는 게 사실 선거에서는 제일 중요하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9달 뒤에 선거를 예측한다는 게 사실 이건 좀 힘들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가를 주요 변수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네, 충청은 이제까지 보면 이제 구도에 의해서 결과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야당과 여당, 특히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대표 지금 전당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그 결과 지금 찬탄파와 반탄파가 굉장히 지금 분열이 극심하게 이렇게 지금 표출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분열, 이러면 이제 사실은 야당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떤 구도 변화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 있고, 여당으로 볼 때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부분이 이제 조국 대표가 사면이 되면서 합당이 될 수도 있고 별도의 독자적인 후보군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여당 내 구도 변화, 이 두 가지 어떤 구도가 충청권에는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조국 대표가 어떤 민주당의 내홍을 불러오는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민주당하고 지금 그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당 이름은 다르지만 결을 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합당 얘기까지 아무래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합당 얘기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합당에 이를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합당이 되지 않더라도 후보를 어디를 내고 어디를 안 내고, 이것은 이제 아마 서로 조율 속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충청권에서도 아마 그 부분이 또 작동하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8월 13일 날 우리가 국정과제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123개의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고, 또 충청권 공약들이 거기에 많이 이제 포진이 됐는데, 과연 앞으로 1년 동안에 그런 과제들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또 우선순위에 편입돼서 실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저는 내년 지방선거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부 여당이 충청권에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 그렇죠. 이걸 유권자들이 살펴볼 그걸 것이다. 지금부터 카운팅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각 당에서 아마 후보를 낸다고 한다면 네. 이제 구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불리한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일 치러지게는 전당대회에서 과연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 이게 아마 중요한 변수 중에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얘기 좀 더 여쭤보면 이 교수님이 방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일 찬탄파가 당권을 잡던 반탄파가 당권을 잡던 국민의힘은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에 예. 민주당의 낙승 이런 것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1년 남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섣부르다. 거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어떤 간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네. 지금 이 당의 모습으로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제가 네.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아마 당명을 바꾼다든지 네. 또 보수 진영이 연합하는 그런 형태의 정당이 탄생될 가능성이 좀 높다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반타파가 승리를 예, 예. 하게 되면 윤 어게인과 전환길의 그늘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러한 구도에서 지방선거를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네. 당 지지율로 나타나게 되면 네. 10월 추석 전후에 아마 국민의힘의 분열은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좀 후보군 얘기도 해볼게요. 사실 뭐 지방선거는 정당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뭐 인물 중심의 선거인 측면도 분명히 있잖아요. 자, 뭐 일부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들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 부분 누구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최 교수님부터 말씀해 예, 주세요. 뭐 대전- 후보군, 유력한 후보군이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 대전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 이장우 대전시장이 출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천타천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 전임 시장이었던 허태정 전 시장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김재선 중구청장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아무래도 지난번 총선 때에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사신 분들이 네, 대부분이 이제 당선이 공천을 받고 당선이 됐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가장 사고 있는 분이 김재선 중구청장이라고 이제 소문들이 나 있지 유력해 않습니까? 보인다. 이제 현역 그분이, 의원들은 뭐 유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현역들은 본인들은 뭐 마음이 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당내의 구도라든지 네. 또 대통령의 마음이 네. 이렇게 쉽게 열릴 가능성은 없다. 저는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충남은 우리 이 교수님이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예, 김태흠 지사가 이제 재선을 위해 노력을 할 테고요. 네. 예, 그 외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네. 양승조 전 지사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으로 복귀왕, 박수현, 황명선, 문진석 의원까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고, 황명선 의원의 문진석 의원까지 예, 후보군이 그리고- 정말 많습니다. 예, 부여군수인 박정현 의원도 박정현 군수도 예, 생각이 열심히 하는 있죠. 걸로 제가 예, 알고 예.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후보군들 결국은 이제 무엇보다도 친명, 명심을 얻는데 아마 집중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좀 이 교수님 보실 때 좀 경쟁력 있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누구 생각하십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를 한다라고 하면은 근데 아무래도 출마가 가능할까요? 지금 정부 사실은 초내 저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네. 9개월이 앞인데요. 그럼 비서실장이 최소 선거 3개월, 12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녹록치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양승조 전 지사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황명선 의원도 좀 주목해 볼 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여야 모두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남은 9개월여 동안 뭐 총력전을 펼쳐야 되겠죠. 자, 각 당의 어떤 필승 전략이랄까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최 교수님부터 국민의힘 쪽부터 얘기해 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필승 전략은 저는 지금 현재의 국내인 간판으로는 어렵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당이 탄생이 되지 않으면 네. 저는 내년 선거는 필패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도부의 아마 고민들이 네. 있을 거고요. 전당대가 끝난 이후에는 네. 본격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일종의 보수 대연합 같은 그렇죠. 거니까. 그렇게 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민들은 누가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정책을 또 네.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쏟아붓느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이
얼마나 진실된 마음으로 지역의 공약들을 실현해 나가느냐 이게 네. 중요할 텐데요. 지금 이제 이번에 그 초기 인사를 놓고 보면 상당히 이제 홀대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권 저 인사들이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카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저 교육부 장관을 지금 임명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성에 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에서 좀 생각을 하고 보여줘야 앞으로 한다 이 말씀이시죠? 지역의 인사들을 예. 중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 네, 그런 이 말씀 교수님, 드립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네, 지금 경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민생과 경제 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네. 정부 여당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해내느냐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부 여당이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